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일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자, 어제 실적 기대감의 신고가를 경신한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마감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3% 증가한 3조 50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잠시 뒤에 전문가들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6% 소폭 오른 2,451포인트로 어제 종가를 찍었는데요. 종가 기준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입니다. 코스닥 역시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67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증시에서는 그간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었고 또 하반기 들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오늘 2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 문자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시간은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으로 열어보겠습니다.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오늘장 시황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외환영웅의 지난 추천주 수익률 현황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외환영웅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지금 화면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 종목이 보유 관점으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인데요. 6월 26일에 주셨던 LG이노텍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2%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6월 30일에 세아베스틸부터 7월 13일에 주셨던 한국화재까지 종목에 대한 수익률 현황이 나가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여전히 포트에 남아있는 종목 세아베스틸인데요. 지금 5% 가까운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포스코와 한국화재가 나란히 4%대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까요? 예, 7월 17일에 주셨던 하나금융지주가 어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죠. 보유 관점이시고 지금 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어제 주셨던 KT 역시 신규 편입이 됐고요. 하루 만에 수익은 2% 넘게 나고 있습니다. 예, 신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리뷰 들어볼까요? 예, 7월 17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종목 코드 08679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5%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일 날 상반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항상 얘기합니다, 시청자분들. 자, 52주 신고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안전벨트 확실히 매시고 끝까지 홀딩해 주시면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수익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등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가 두다시 물량을 80%에서 90% 축소 후 나머지 10%에서 20%만 지속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6월 26일 추천드렸던 종목 LG이노텍. 자, 종목 코드 011070. 자, 이 종목은 매수가 대비 현재 2.1% 정도 소폭 상승 중에 있고요. 자, 이것은 아이폰 HC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손꼽히는 종목입니다. 자, 부품 수요와 더불어 아이폰 A에는 3D 안면 인식 모드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자, 그동안 듀얼 카메라의 모드를 독점 공급했던 LG이노텍이 안면인식 모드까지 공급할 경우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목표가 도달시 80%에서 90% 축소 후 지속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지난 시간 주셨던 추천주에 대해서 리뷰 듣는 시간 가졌고요. 이제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자, 코스피라 선물 보시다시피 지속 상승과 거의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은 언제 쉴지 모릅니다. 계속 달릴 때 같이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생지수 오늘은 횡보로 바라봐 주시되 어저께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매수 보면서 혹시도 물리더라도 매수로 물리면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는 26,951이 저항이 되겠습니다. 요 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단타 하락을 보면서 매매해 주시고요. 밑에서는 26,753 지지입니다. 위아래에서만 매매해 주시면 차라리 안 오더라도 손실은 안 나니까는 기다리는 매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오늘 이 종목도 횡보를 좀 보시고요. 자, 위에서는 46.64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는 45.38. 위아래에서만 한번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도 상방으로 좀 봐주시고요. 내려올 때마다 될 수 있으면 매수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252.9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매수로 봐주시고요. 혹시나 보수적으로 안 오면 사겠다고 금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1252.9가 깨지면 1249.8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시고요. 자,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6, 620이 지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1.16, 620이 깨지면 1.16405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오늘은 횡보 상방으로 봐주시고요. 자, 지수로는 2464.25가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공격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자,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2464.25가 깨지면 2462.25 부분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방향에 맞춰서만 매매해 주시면 큰 손실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내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상방으로 보고 계시는 건지 의견 듣겠고요. 또 앞서서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 안전벨트를 매고 끝까지 홀딩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는데요. 오늘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코스피 또한 선물, S&P 항생지수 아직까지 추세는 지속 상방입니다. 꺾일 때까지 담대하게 갖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오늘 지수로는 2446.63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속 상방하면은 물량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담대하게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2446.63이 깨지면 2443.13이 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물량을 투입하거나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옵션은 오늘 상방. 저번 주 옵션 만기 전에도 콜 옵션 매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속 콜 옵션을 매수하신 분들은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선물은 321.95가 지지가 될 때 상방입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921.95가 깨지면 320.70이 부근에서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선물은 큰 손실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매수로 물리더라도 손실이 크게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수에 맞춰서 필살 종목은 오늘은 대덕전자입니다. 종목 코드 008, 060. 자, 이 종목은 인쇄 회로 기판을 주요 생산 및 판매하는 전자부품 전문 회사입니다. 향후 성장 동력으로 예상되는 사물 인터넷 및 웨어러블 관련 제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 매출 증가 호조세로 인하여서 지속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로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손절가는 1,500원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도 역시 코스피는 상방으로 보시고 전략 짜주셨고요. 오늘 필살 종목은 대덕전자였습니다. 지금까지 S헤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될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식 투자 완벽 가이드 중장기 가치주 발굴의 대가 류혜진.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화요일을 책임지는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님, 또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일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투자 의견을 듣고 가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SK 하이닉스. 예, 증권가에서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역대 최대의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됐었고요. 그랬습니다. 결과 역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송동현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사 예상치와 부합한 영업이익 약 2조 원대 정도로 현재 발표가 났습니다. 예상보다 이제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보다는 부합치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는 뭐 완전 상승으로 출발하기보다는 약간 강보합 혹은 지금 조금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의 시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SK 하이닉스는 3분기, 4분기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분기에는 1조가 더 증가한 약 3조 원, 그리고 4분기에는 그 역시 또 1조가 증가 약 4조 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의 어떤 증가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8월 이후에 어떤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의 요인을 높일 수 있는 걸로 보면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가 또 출발을 하죠. 또 출시가 되고, 그다음에 삼성의 갤럭시 노트 8도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디램을 또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기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이 굉장히 수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좀 그래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반도체 업체에 계속적으로 유리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디램 가격 상승과 그리고 3차원 낸드 플래시의 어떤 출하량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상승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 4분기 즉 하반기에도 어떤 성장이 예상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하반기 성장성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부터 받으려고요. SK 하이닉스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어제 오뚜기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는 7%, 장중에는 18% 넘는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 초청이 됐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신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 개인이 받았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나 싶었는데 의견은 굿이었습니다. 류혜진 팀장님의 의견 들어볼까요? 그 오뚜기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그냥 그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뭐 좀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성장 모멘텀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지금 잠시 이런 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거치고 나면은 결국에는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가격보다 조금 더 떨어졌다고 좀 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사실 이런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좀 저평가의 측면보다는 일단 그런 차트 기법으로 봤을 때 조금 더 떨어져 있을 때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좀 더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조정받으면 사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네. 예, 오뚜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희 바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카카오입니다. 내일 모레죠. 27일에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출범할 예정에 있고요. 어제 주가는 1%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굿이시고요. 송동현 팀장님. 네. 지금 이제 은행주의 흐름을 본다면 이게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은행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정보 기술 업체인 카카오 같은 이제 업체가 또 인터넷 이제 은행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예상이 되죠. 정보 기술의 어떤 미래의 어떤 성장성과 그리고 금리 인상 대비해서 또 인터넷 은행의 어떤 또 순이익 마진이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주로 이익을 내는 부분은 바로 대출이죠. 근데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되면 역시나 또 대출이 가능하고 예금도 가능한, 그러니까 은행의 기능을 또 포함한 그런 정보기술 업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어떤 성장성은 굉장히 무섭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카카오 같은 또 업체가 또 예를 들면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갈수록 좀 더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카카오 자체만 보더라도 또 어떤 미래가 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미래는 IT 기술이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사업에 인해서 굉장히 우리의 실생활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사업들을 카카오가 지금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카카오가 미래에도 유망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관점이셨습니다. 카카오 봤고요. 이번에 유니슨 보겠습니다. 풍력주죠. 어제장에서도 5.6%나 급등이 나왔었고요. 신고가를 경신하는 중입니다. 유니슨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예,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이십니다. 루이진 팀장님. 네, 그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체가 풍력 터빈 업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풍력업에서 이제 생존해 있는 업체가 유니슨을 포함한 이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익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부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대감으로 그 많이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미 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좀 전형적인 테마주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지금 이익 변동성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치를 측정하는 것도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퍼 같은 경우도 지금 20배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가 혹시나 이제 좀 조정받고 빠질 때 그 매수하셨다가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시는 거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유니슨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평가 구간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후성입니다. 어제 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연일 급등세예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예, 송도현 팀장님 짧게 듣겠습니다. 네, 예, 후성도 같은 반도체 업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특수가스,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아지면 후성도 좀 따라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7월 25일 화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국내 증시 움직임 볼 거고요.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1위부터 4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0.5%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 호황에 힘입어서 분기 영업이익 3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저희 장 개장 전에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5% 조정받은 72,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2.5% 올랐었는데요. 조정폭이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가 오늘 추가적으로도 또 조정을 받는데요. 0.34%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들이 포스코, KB금융, 신한지주 정도로 보이는데요.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의 금융주들의 흐름이 요새 굉장히 좋은데 KB금융은 지금 역시 또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양지수의 흐름이 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0.06% 내린 2,450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2,450에서 공방을 펼치는 모습이죠. 코스닥은 오늘도 오릅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0.2% 정도 오른 678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셀테리온입니다. 오늘은 지금 0.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지요. 어제는 소폭 올랐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어제 좀 밀렸었던 메디톡스는 오늘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5% 상승 중이고 그밖에 CJ ENM이나 코미팜 역시 0.3%, 0.4%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종목들 살펴볼까요? 최근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띕니다. SK 머티리얼즈, 휴젤, 또 바이로메드도 오늘 강세 출발이 되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0.9%, 1%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어제도 2%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지금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추천주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지난 종목에 대한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류혜진 팀장님의 종목 살펴볼까요? 네, 류혜진 팀장께서 지난 5월 2일에 주셨던 추천주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무려 67% 넘는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팀장님, 굉장하네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나 이제 그 OLED의 슈퍼 사이클의 좀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코스피에 이제 좀 시가총액 큰 종목들만 많이 수혜를 받다가 이건 코스닥에서 좀 수혜를 받는 그런 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좀 추천을 해가지고 좀 수익률이 좀 좋게 나고 있는데, 그 중국의 수주에 비해서 그 당시 주가가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에 이제 좀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5월 2일자에 추천하실 때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은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그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계속 지켜보시면서 혹시나 이 그 피로감에 장기적으로 계속 그 오르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에 조정이 생기면 좀 바로 매도하시면서 차익 실현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나 수주 같은 게 아직까지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의 방향은 좀 변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 2만 원까지 목표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이제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종목 아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스트 보면은 현재 한번 차트 흐름부터 잠깐 보면 현재 또 5일선이 또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2만 원대가 넘었네요. 네, 제가 이제 19,200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항공주 역시 지금, 굉장히 신고가 종목이 많지만, 이제 조금씩, 신고가 흐름으로 가려는 흐름 초기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항공기 정밀 구조물 제조업체입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과독점력을 보유한 동체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생산을 하는 업체는 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항공산업상 한번 이제 생산 시작하고 수주를 받으면 쉽게 수주 물량을 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산업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성장의 안정성이 조금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2분기가 이제 순이익이 60%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요. 현재 수주 잔고가 약 1조 7천억 수준의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안정적으로 수주가 진행이 되고 꾸준한 매출 상승이 에스트의 어떤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스프리사로부터 약 2,990억 정도의 부품 조립 계약을 했었죠. 내후년도로 갈수록 이런 정기적인 어떤 부품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엠브라에르 EZ-E2 항공기 동체 패널 조립처도 초도 납품을 이제 개시했죠. 또 같은 흐름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글로벌 항공사로부터 수주의 물량은 꾸준하고 계속 또 글로벌 수주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데 지금부터라도 보유를 하셔서 꾸준히 쭉 끌고 나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SK를 보겠습니다. SK를 보시면 저는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 크게 일단은 오르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한데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덜 오르고 좀 괜찮은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SK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면 좀 5일선이 위로 올라오고 또 정배열이 시작되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7년 6월 2일 날 28만 8,500원이 신고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향해서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장 많은 매물대가 27만원 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역시 매수를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일단 보시고요. 제가 매수 가격을 26만 5천원에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또 약 10% 정도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접근하셔도 무방하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 SK로 말씀드리면 사업적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 SK 하이닉스 보셨겠지만 최대 실적도 기록했죠. 그렇듯이 SK 하이닉스라는 반도체 업체를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SK 바이오팜, SK ENS, SK 가스 도무지 단점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현대차 그룹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SK 그룹 자체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역시 제 예상이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호재는 넘치도록 많습니다. 예. SK ENS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공약에 따라서 실적 개선 본격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SK 가스 역시 LPG차 확대 공약 기대감 때문에 역시나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더할 나위 없는 지금 상태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유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SK 텔레콤 역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통신주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나라 점유율 1등을 또 SK 텔레콤이 하고 있죠. 그런 이제 SK 텔레콤이 원래 안정적인 주였는데 이제는 성장까지 가지고 있는 성장 플러스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의 어떤 향후 흐름은 사실 30만원 말씀을 드렸지만 40만원, 50만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일단 보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SK 이노베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제가 가격을 좀 초기 바닥 구간인 15만 5천원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17만 3천원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유가가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때문에 SK 이노베이션도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 화학주는 유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눈여겨보시고 계시다가 유가의 상승 흐름을 유가가 좀 오른다고 판단이 되시면 매수하는 그런 매매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저유가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올해 예상 순이익이 약 36% 정도 상승할 예정이고요. 역시나 이제 중간 배당에 대한 매력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이 또 매력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쭉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다음 네 번째는 KMW 한번 보겠습니다. KMW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보다 사실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13,900원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아주
1년간 높은 상승률을 자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은 현재가 아니고요. 그 내후년입니다. 내후년도에 아주 엄청난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정리를 한다면 5G 네트워크 관련 정책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스프린트사로부터 본격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턴어라운드가 예상되고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매출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래 블랙홀 필터를 포함한 일본향 매출도 30%로 현재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구조로 갖고 있는 LED 사업부를 현재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적자의 사업을 줄이고 신규 정책에 맞물려서 신성장 산업을 강화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의 기본 요소라 볼 수 있는 가격 상승, 그리고 매출 확대, 비용 감소, 이 세 가지 요소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 KMW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도 한 1년 단위로 보시고 적립식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대로 빠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번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영호 DSP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 DSP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는 괜찮지만 이제 OLED 산업 부분이 지금 투자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아직 봤을 때는 향후 1, 2년 내로는 아직 시간이 더 있다. OLED 산업이 충분히 투자 확대할 여력이 높고,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에서도 OLED 산업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투자가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어떤 중소형 OLED 반도체 업체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OLED 관련된 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사실 보시면 무조건 처음 전공적인 소재부터 항상 주가가 오릅니다. 전기차도 소재 부분인 LNF라든지 에코프로, 일진머테리얼즈 등 소재 부분이 오르고, 그 후에 다른 후 공정들이 주가가 오르거든요. 반도체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공정, 후공정 순으로 주가가 오른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호 DSP는 후공정 업체에 속합니다. 검사 장비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 매출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 발표가 늦게 나고, 실적 발표가 나봐야 알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가 되면 흐름의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면 OLED 검사 장비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작년 영업이익 98억 원, 전년 대비 3,2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 3분기에도 역시나 큰 폭의 예상이 증가되고, 시총이 1,000억대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 자체가 1분기 자체 매출이 700억 수준으로 이미 시총과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냈기 때문에 올해 전체로 본다면은 시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한번 계속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5개 우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덜 오른 우량주를 공략하시는 송동현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먼저 봐드렸고요.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도 공개합니다. 네, 5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삼성전기인데요. 상반기 때 이제 삼성전자의 그 주도로 많이 이제 그 코스피가 올랐다면, 이제는 좀 삼성전기로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 말씀 한번 드렸었고, 그 IT주나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상승 모멘텀이 좀 8월 이후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기는 이제 IT 산업 내에서 좀 주요 종목으로 떠오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그 IT 기기의 부가가치 창출을 신제품 출시에 많이 치중을 했다면, 이제는 좀 부품 중심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고, 사실 이런 것들의 그 부가가치 창출 원천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삼성전기로 많이 옮겨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2분기에는 사실 좀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밑돌고, 하반기의 실적에서도 지금 갤럭시 A8이 생각보다는 좀 큰 그 실적을 받지 못했다, 의견이 좀 분분한 경우도 있는데, 그 실적을 보시면은 삼성전기가 지금 17년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각각 7조 그리고 3천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3분기에는 영업이익 1조, 그리고 뭐 1,300억 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사실 한 분기에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은 그 2010년에서 13년도에 그 스마트폰 성장기 이후 4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나 이런 성장세를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좀 매수 의견으로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시대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 같은 경우는 괜찮은 종목이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의 좀 선두주자로 요즘에 은행주가 최근에 좀 좋은 그 실적을 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1,300억 원가량 지금 순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분기 은행의 실적이 최근에 그 상향 조정됐던 시장 컨센서스를 좀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좀 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금리를 천천히 올릴 때에는 은행주나 보험업 같은 이제 금융주를 좀 눈여겨보는 걸 추천을 드렸었고, 금융주 특히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 수익이 지금 금리에서 거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좀 더불어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꾸준히 지금 이 규모를 좀 개선을 하게 되면서 2분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좀 달성하고 있는 그런 실적적인 면에서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다른 은행주 대비 수익을 좀 많이 못 받았던, 많이 좀 소외됐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ROE가 은행주 보통 평균 대비 30-40% 낮은 상태가 좀 그 장기간 지속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그 딛고 이제 좀 일어날 수 있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15년도에 뭐 대규모의 그 희망퇴직 이후에 뭐 판매 관리비라든지 이런 절감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불어서 이제는 좀 오를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미포조선인데요. 이제는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좀 투자 환경이 좀 조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큰 흐름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소재주나 산업재 같은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지금 세계 그 상품 시장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엄청 지금 그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 지금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도 경기에 대한 그 개선은 흐름이 좀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내를 봤을 때도 그 지금 추경안 그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추경 효과를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하반기 경기 개선에 대한 지속은 좀 이루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호조와 그리고 국내적으로 이제 추경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가 개선되고 그런 흐름 같은 게 이제 좀 그 상향으로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원래에도 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면 보통 한 1-2년 정도는 투자 지표가 좀 양호했던 그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장기적인 그 천천히 오르고 있는 금리 상승 그리고 뭐 달러 약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감주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감주의 대표적인 종목은 뭐 포스코나 S-오일이나 뭐 LG화학 그리고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그 미국산 LPG 수입량이 증가하는 그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하반기에 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셋대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우증권의 높은 이익 모멘텀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의 이익 안정성이 가미된 그런 좀 큰 기업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는 좀 자본 규모가 압도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초대형 그 IB에 좀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그 최근에 뭐 금융위원장이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초대형 IB 투자은행을 육성 정책을 좀 지속을 할 것이다. 이런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이제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 선두 주자로서 IB 대형 은행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퇴직연금이나 뭐 글로벌 자산관리 같은 경우 좀 희망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단기적으로도 추천을 드리지만 중장기 포트로 넣어놓고 이 회사가 같이 크는 거를 같이 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셀트리온인데요.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조금씩 코스피에서 좀 코스닥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단기간에 그 코스피의 급등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조정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존재하지만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체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일단 모든 종목을 고르실 때는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선별 투자에 좀 꼭 당부를 드리는 그건데,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장 중에 추천 종목이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CJ ENM이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가장 투자 매력 요인은 코스닥이 지금 일주일에서 3% 정도 오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6% 정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66% 정도 올랐는데 불구하고 올해 주가는 지금 6% 상승에 그치고 있는 좀 뚜렷한 저평가의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코스닥의 시장 순매수 종목의 1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실적 외의 요인으로도 지금 항암제 허주막 같은 경우 지금 유럽 판매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판매 증가 더불어서 또 새로운 그런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기부터 셀트리온까지 류혜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오늘 전화 연결해볼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지난 7월 6일에 주셨던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8% 이상 수익을 기록 중인데 이 종목 함께 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면 사실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이게 그간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결국에 전자결제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근데 중요한 건 전자결제 섹터 전체적인 캐파도 좀 늘어나는 수준, 거기다 플러스 1분기에 전자결제 업체들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에도 좀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전자결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자결제주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술적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쉽게 단기간에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니 일단 당분간 홀딩을 하시고 주가 추이를 좀 잘 지켜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급등의 부담감은 좀 느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 굳이 매도할 필요는 아직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7월 6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NHN 한국사이버결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는 분석이셨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어떤 종목인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CMG 제약인데요. 골라놓고 보니까 또 오늘 좀 양봉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문의약품 그리고 일반의약품 이쪽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계량신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강용해 필름으로 인한 작용하는 계량신약을 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최대 주주는 이제 주식회사 차바이오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 역시나 이제 이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지금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기대감이 있어요. 그 분야가 어디냐면 최근에 안과 시장에 좀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과 시장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과 시장 진출을 하면서 녹내장 치료제라든지 총 19개 안과 분야 신제품을 8월부터 출시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안과 관련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굉장히 이제 선진국에서도 안과 질환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8월 달에 출시가 되면 하반기부터 실적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다양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는 이제 신약 부분인데 내년 상반기에 역시나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 필름형 조현병 신약에 대한 이 미국 FDA 승인 신청, 특히나 판매 승인 신청인데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지금 미국 내에서 조현병 관련된 부분들, 개량 신약 관련된 조현병 신약이 판매 시장이 굉장히 좀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도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다양한 부분들의 이 신약 개발들이 지금 CMG 제약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뭐 다양한 치료제들이 신약으로 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멘텀들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사실 뭐 최근에 좀 반등을 하는 듯 보였으나 아직까지 이 박스권 상단, 특히나 하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공략은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실 것 같고 목표가는 4,000원 이상 1차적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에 아직까지 큰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 주가는 오르고 내림을 좀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섹터가 좀 돌기 시작하면 아마 CMG 약은 반등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3% 가까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CMG 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7님께서 진성 TC를 문의하셨거든요. 7,300원에 20% 비중 있으시고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송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제 진성 TC는 이제 그 굴삭기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뭐 이제 더 설명드리면 건설 중장비 무한궤도를 받쳐주는 하부 주행체를 이제 공급하는 생산 판매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국의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미국의 캐터필러, 일본의 히타치 등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은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볼 수 있죠. 크게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두산의 인프라코어에 대한 매출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어떤 수요 회복, 건설 경기 회복에 따라서 중국의 판매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아직까지도 전혀 꺾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근데 매수 가격이 7,30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우선은 불안하시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반 정도 차익 실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나머지 50%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더 저평가된 주식에 좀 더 담아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지금 진성 TC 봐드렸고요. 문자 종목 하나 더 볼게요. SKC 솔믹스를 1734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가 4,820원이시고 10% 비중이 있으신데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도 매수가 부근이에요.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거든요. 류혜진 팀장님. 네, 그 SK 솔믹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같은 실적은 좀 좋은 그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목표 주가가 매수가보다는 좀 훨씬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홀딩하시는 거는 괜찮으시지만 하지만 좀 지금까지 그 차트 추이를 봤을 때 좀 계단식으로 많이 오르고 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그래도 좀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횡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좀 장기적으로 더 보는 종목이시라면 좀 추가 매수하셔서 그 계단을 이제 뛰어넘을 때 그 오를 때 좀 차익 실현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SKC 솔믹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라이브 매매타임 송동현 팀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일단 6번째, 이제 슈프리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가지고 온 제 종목인데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한마디가 아니고 그 스마트폰에 바이오 인식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갤럭시 S8이라는 써보시면 이제 지문 인식으로 많이 로그인을 하시고 하는데 그 관련된 그 부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현재 이제 3Q에
바이오 사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 9월에 보시면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S8 노트가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에 관심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지문인식 센서가 센서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수프리마가 잘하는 부분이 이제 초소형 지문인식 센서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 부분이 스마트폰 신규 제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단말기, 바이오 인식 단말기라든지 통화 소프트웨어 쪽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애플이라든지 삼성 등의 글로벌 이제 중국, 화웨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쪽으로 수요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신규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 인식, 바이오 지문 인식 등 그런 향후에 우리가 맞이할 그런 미래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부품을 현재 슈프리마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현재 테크니컬 차트 분석으로 봐도 지금 2017년 6월 14일 27,200원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단기 조정이 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물대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23,500원 부분을 한번 강하게 뚫고 현재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시작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4,900원 0.8% 조정을 받고 계실 때 매수를 대응하신다면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엔지스 테크놀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율주행 제가 이슈 섹터를 보니까, 제가 8번째 원래 인포뱅크를 제가 가지고 올렸는데, 교체를 했는데, 인포뱅크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하지만, 매수를 하기에는 더 좋은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엔지스 테크놀로지는 일정 부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하방에서는 이제 올라가고 15,000 최저 15,000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17,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계속 상승하는 패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넥티드카 솔루션과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소프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또 이제 코스피의 어떤 매기가 어느 정도는 끝나고 코스닥 쪽으로 현재 매기가 좀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또 신성장 산업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차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IT 이렇게 이 세 섹터가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바닥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자율주행차, 특히 엔지스 테크놀로지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3분기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3분기의 실적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된다고 일단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충분히 바닥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글로벌 그 업계에 지금 자율주행 관련 프로그램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BMW라든지 GM 등등에 공급을 하고 있는 유일한 납품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 실적이 어떤 히스토리컬이 받쳐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차의 또 확산이 이어진다면 엔지스 테크놀로지의 어떤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 저는 일단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금 접근하신 분들은 17,550원에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번째, 이제 인포뱅크를 원래는 제가 포트에 썼는데 교체를 하고 CJ-ENM 한번 보겠습니다. 네. CJ-ENM 같은 경우는 제가 73,000원 부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79,2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역시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내일 개봉하는 구남도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시사회가 열렸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은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최대 기재작인 만큼 충분히 조금 영화 부분에서 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3분기, 4분기도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구남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드라마 쪽에서도 TVN 시리즈인 명불허전이라든지 아르곤
지금 TVN 쪽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CJ 이넴은 또 상장 지분 가치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라든지 또 상장 예정 드래곤 스튜디오가 또 상장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분적 가치도 덩달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1차 목표 매도가를 82,000원 부근으로 일단 잡았는데 84,000원 정도 부분까지가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라서 이 부분을 1차 매도가로 잡으시고 추가로 상승한다면 더 길게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 섹터가 역시나 좀 사드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5일 전에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7월 17일 월요일이죠.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이준 코스메틱이 좀 계속적으로 중국 쪽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아무래도 8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만 좀 개선된다면 화장품 섹터도 충분히 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화장품 섹터가 매출액 둔화가 있을 뿐이지 업황 자체가 꺾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미에 대한 기준은 미에 대한 가치와 그런 기준은 조금씩 우리나라 K-뷰티가 유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 부분 같은 회사는 지금 중국 온 오프라인 유통 매장에서 마스크팩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부르죠.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존재했다면 제이준 코스메틱의 마스크팩은 온 오프라인 유통 매장으로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없다. 그래서 지금 판매량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만 좀 해결된다면 주가가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섹터 중에서 실적 대비 가장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착안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도 지주회사 관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좀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 오늘도 1.46% 41만 7천원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상승 국면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접근하셔도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현대오일뱅크 라는 이제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경기 민감주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또 된다면, 또 조선이 가장 느립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그 부분에서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현대로보틱스도, 충분히 주가 상승을 펼칠 수 있고, 그리고 또 로봇 사업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로봇 섹터의 어떤 성장감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주회사에 대한 어떤 개편 기대감 충분히 또 지주회사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 현대오일뱅크의 유가 상승에 따른 안정적인 그런 실적과 배당 그리고 신성장 산업인 로봇 섹터를 가지고 있는 현대로보틱스가 충분히 주가를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훨씬 더 상승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동현 팀장님의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신호가 포착이 돼 있는데요. 추세 매매의 달인 오늘은 유한타증권으로 가봅니다.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만나보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오늘 좀 살펴볼 종목이 SKC 코롱 PI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좀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도 계속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에 그 실적은 444억을 달성을 하고 영업이익이 120억을 달성을 하면서 시장 컨센에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영업이익률도 27%로 상장 이후 그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를 견인했던 부분이 보면 방열 그 시트용 PI 필름이 2분기 매출액이 151억 원, 그다음에 FPC 비용으로는 한 215억 원, 이렇게 고보가치 필름인 그 방열 시트용 PI 필름에서 매출 비중이 1분기에는 28%였는데 2분기에는 34%까지 증가하면서 이 신규 라인이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수율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이 좀 확대하는 데 좀 기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3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2분기에는 좀 이 전체적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17%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3분기는 성수기로 진입을 하면서 각 고객사들이 FP12 업체들이 그 애플향이라든지 아니면 신제품 납품, 그다음에 갤럭시 노트의 디지타이저용 그 FP12를 양산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에 한 530억 정도 또 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선반영돼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커버드 OLED 관련해서는 필수 소비재인 그 액상 폴리미드가 어느 정도 승인 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18년에 이 관련 그 또 신규 매출이 창출이 된다면은 코롱 PI에는 더 좋은 또 호재성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IT 소재 관련해서 좀 이렇게 관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SKC 코롱 PI가 글로벌 그 PI 필름 부분에서는 1위 업체이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최소 그 배당 성향이 또 강한 고배당주의이기 때문에 주가를 좀 더 견인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플렉서블 그 디스플레이가 상용화된다면은 이 SKC 코롱 PI에 대한 그 성장 잠재력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장중에 최고가를 찍었는데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한가요? 우선은 조금 그 최고가를 찍고 오늘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이 있으면서 좀 가격적인 부담은 있지만은 충분히 좀 매수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목표가는 한 33,000원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한 22,000원대로 깬다고 하면은 좀 이렇게 관망세를 하다 다시 접근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SKC 코롱 PI에 대한 투자 의견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류혜진 팀장님의 남은 5가지 종목이 있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5가지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앞서서 송 팀장님도 같이 추천을 했던 CJ ENM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넷마블 상장 이후 잠시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좀 다시 하락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실 지금 방송이나 음원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영화 부분에서 좀 손실이 많았던 그 부분이 있었는데 2분기나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영화 부분의 손실 규모에 따라서 이 주가가 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요 투자나 배급 작품의 관객 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하반기에 영화의 좀 흥행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구남도 같은 경우는 흥행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 구남도 이외에도 지금 하반기에는 흥행 기대를 하고 있는 영화들이 좀 개봉할 예정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기대 작품들이 좀 개봉을 하고 방송이나 음원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을 반등하고 올라갈 거다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CJ ENM의 영화 사업 같은 경우는 티켓 가격의 4.4% 정도를 선취하는 안정적인 좀 배급 수익이라든지 투자 비율에 대한 투자 수익 그리고 부가판권 같은 3가지로 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는 좀 작품의 좀 관객 수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른 부분 좀 안정적인 실적에서 영화의 부분에서 좀 부진한 거를 좀 많이 덮게 된다면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유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2분기에는 좀 확실한 좀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확연하게 개선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고의 분기 배당 정책을 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 최소 5% 정도 수준의 배당 정책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투자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인도산 경유의 품질 이슈로 인해서 정제 마진의 반등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반기에도 이익 개선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재고가 사실 손실로 좀 발생을 해서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좀 낮게 이제 좀 측정이 되었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유가 상승을 점진적으로 좀 회복하면서 재고의 보유 이익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지금 배럴당 $6에서
6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초반에 거의 뭐 7달러에서 8달러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런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련 기대감에 의해서 좀 주가도 좀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3, 4, 5% 정도의 높은 시가 배당률 그리고 그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S51인데요. 지금 하반기에는 계속 뭐 정유주 이런 쪽으로 좀 계속 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정유나 화학 같은 이제 수출 업종 호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반기의 실적에는 좀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을 이끌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유업종의 업황 개선에 따른 수혜주 같은 게 그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51 그리고 GS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2분기에는 좀 정제 마진은 좀 괜찮았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2분기 성장이 좀 안 좋았다면 그 하반기에는 유가도 같이 상승하면서 계속 이제 견조 마진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좀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는 이제 가솔린의 성수기 영향과 또 중국의 산업활동의 디젤 마진 같은 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요인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S51 같은 경우 지금 3분기 그 정유 부문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적자에서 지금 1,845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할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 고점 대비 뭐 지금 잠깐 조정을 받았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좀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적 부진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약간 그 실적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적극적인 배당 정책 같은 경우도 더불어서 투자 매력도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수급에 대해서 신규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한적인데 뭐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공급 그 수요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이런 구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테스인데요. 테스 같은 경우는 그 3D 랜드 업황 호조로 인해서 뭐 2분기에는 뭐 너무 양호한 실적을 좀 보여줬었고, 그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투자에 대한 확대는 계속해서 하반기도 이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낙수 효과의 그런 수혜 효과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도 뭐 투자 확대는 계속 이제 지속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마진 개선을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제 주가도 오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상반기 때 그 평택 공장도 지금 수주가 거의 마무리됐고, 지금 하반기에 좀 분기 실적 같은 경우 감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상반기 때도 많이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우려의 조정을 좀 받았었지만 계속 뭐 외국계의 그 외국인의 매수세 이런 것들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뭐 장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실적 모멘텀보다는 그런 수주의 소식 같은 경우로 이제 그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하반기 때는 그래도 좀 이제 속도가 높지는 않아도 우상향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의 이제 고객사의 투자 발표 소식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아직 이미 그 사상 최대 실적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보수적인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태도를 봤을 때 하반기 때 연말로 가면서 이런 투자 계획이라든지 발표가 있으면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은 앞으로도 우상향하면서 지속될 것이다. 이런 그 판단으로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는 롯데케미칼인데요. 이것도 지금 유가 상승으로 다시 그 저번 주에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2분기 실적이 이제 전분기보다는 좀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실적 같은 경우도 그 양호한 수준에 있고요. 에틸렌의 업사이클이라든지 또 비에틸렌의 그 체인 마진 개선이라든지 지금 3분기부터는 이런 주요 제품의 그 스프레드가 좀 확대되면서 이런 증가세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낮아진 주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PBR이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그 상태이고요. 그 타이탄 IPO로 인해서 재평가를 진행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서 유가의 등락에 따라서 좀 등락 같이 주가도 반복을 할 수 있지만 중장기 포트에 넣으시고 이것도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매매 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님, 역시 하나금융투자의 류혜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2,453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가 지금은 소폭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9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